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 영상을 준비했고요. 최근에 돈이 몰린 섹터를 체크하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이나 다음 주 종목 선정 등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죠.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도 거의 2%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 S&P도 대부분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업종을 한번 보니까 업종도 대부분 골고루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반도체도 강세가 나와줬고 기타 소비, 바이오 제약 섹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금융주도 굉장히 강세가 나와줬고 대부분 다 골고루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도 우리나라 장도 대부분 좀 상승 출발을 할 거를 예상을 좀 하는데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스닥도 반등이 잘 나와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나름대로 저점을 이렇게 약간 높이는 듯한 그런 흐름들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데 추세는 아직까지는 우하향 중이다. 고점도 낮춰지고 있고 저점도 낮춰지고 있는 우하향 중인데 그나마 지금 이런 흐름도 유지가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요런 박스권 정도를 조금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페에도 많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경기 침체 징후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도 한번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 뷰는 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우리나라 지수인데 최근에 그래도 계속 대내외적인 악재가 계속 나오고 환율도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런 2300대 저점대를 좀 지키는 듯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건 다행이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 CPI 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아마 유가가 꽤 하락을 한 거를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음 발표를 할 때는 물가 지수가 좀 감소를 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CPI가 이제 최고 피크아웃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물가가 상승이 이제 멈췄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음 물가지수 발표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물가지수가 CPI가 오히려 하락한 거로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때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나름대로 반등 또는 박스권으로 좀 잘 버텨주다가 오히려 물가지수와 피크아웃 찍은 거로 확인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요런 2400 정도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보면은 박스권을 만약에 본다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고점 기준으로 요렇게 박스권을 일단 예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300, 2200 후반대부터 한 2400 초반대까지는 좀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여기 이동평균선, 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고 있는 이격을 줄이는 동안 좀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문제는 이렇게 줄여왔을 때 요 부분을 막고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일단은 미국장과 반도체 쪽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우리나라 환율도 연일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겠지만 여전히 추세는 계속 우상향 중에 있다. 이 추세를 계속 버텨주면서 계속 우상을 하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환율도 계속 같이 체크를 하면서 미국장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줬다고 해가지고 안도를 하고 강하게 배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찐반등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한 지표들이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 말에 미국 연준에서도 0.75%포인트를 좀 인상을 한다고 하죠. 웃긴 게 너무 이 미국에서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니까 1%포인트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연준에서 1%는 너무 과하다, 0.75%포인트가 거의 유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0.75% 자이언트 스텝도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고 이번 달 말에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 번 더 단행을 한다면 그때 다시 우리나라와 이제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그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좀 더 환율이나 좀 불안한 수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7월 말로 갈수록
어떤 수급의 변화나 지수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수는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뭐 박스권 정도로 저는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 문제는 이제 트레이딩, 저와 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는 뭐 급락만 하지 않으면, 매매만 할 만한 종목들만 계속 나와주면은 문제될 거 없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에 돈이 몰린 섹터에 한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이 몰린 차트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실전 투자 무료 강의 기초편이라고 해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소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기초부터 좀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제가 추세에 대한 개념과 아주 기초적인 지지 저항대에 대해서 최근에 또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와서 그냥 무료로 가볍게 공부를 하신다는 느낌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하나씩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플러스 좀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 8시마다 저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올렸습니다. 제가 장전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장이 이렇게 됐고 섹터별로 특징이 이렇게 흐름이 흘러갔다 설명을 드리고, 오늘 봐야 되는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제 개인적인 뷰를 간단하게 아침 8시쯤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니까 자신의 투자 전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제 의견도 좀 참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카페를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매일 업로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오늘의 차트 분석을 유튜브 대신에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간단한 기술적 분석이나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타점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도 있으니까 매일은 올리기 힘들어도 그래도 가끔씩 유튜브와 카페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공부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여기 오늘의 신법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매매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한 줄로 이렇게 다들 쓰시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좀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매 수를 줄이자, 내돈 매매를 하지 않는다, 꾸준함,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줄씩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데, 스스로 이제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또 장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오늘의 시법 게시판에서 내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원칙을 지키자, 굉장히 많이 벌써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한 이런 뷰 사진까지도 공유를 해주시고 기다림 많이 살기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 제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신법에 대해서 강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의 신법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카페 얘기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돈이 몰린 섹터, 주도주, 선수들, 이 시장에 보는 이 주식 고수들은 분명히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 다음 주에도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 거의 뻔합니다. 시장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볼만한 종목들은 거의 뻔하죠. 최근에 또 이런 종목들, 진원생명과 돈이 크게 몰린 섹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먼저 물렸고, 그 다음에 치료제를 좀 몰리고 있습니다. 백신도 한번 슈팅 나왔었고,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거는 이제 진원생명과학 연속 이틀 동안 2천억이 넘게 들어왔고, 첫 번째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는 살짝 반등이 나와줬지만 여전히 한 번 더 좋은 자리 줘도 충분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거는 추가적인 눌림에서도 연속적으로 고수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영생명과학도 지금 자리가, 요런 자리가 나쁘지 않은 그런 눌림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BNC도 괜찮게 수급이 먼저 들어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반등이 좀 여러 번 나왔어요. 나름대로 한 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런 눌림 자리, 이런 자리가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변동성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아마 잘 째려보면서 또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 분들은 쳐다보고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파마. 자, 한국파마도 수급이 잘 들어왔죠. 처음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코로나 관련 재료를 붙이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눌림 자리 잘 버텨주는지 보면서 다음 주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맥트리스도 이번엔 조금 신고가가 나와줬죠. 이전에도 조금 이때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재차 강한 수급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좀 위아래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눌림 자리에서 잘 지지대가 지켜주는지, 왜냐면 한번 또 탄력적으로 들어오면은 수급이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전약품 이런 종목도 최근에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는 종목들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이오 제약 섹터, 그 다음에 기타 몇몇 개별주들 콘텐츠, 뭐 우영우 드라마 관련해서 콘텐츠도 좀 좋게 들어왔었죠. 자, 이런 종목들 보면 될 것 같고, 개별도 바이오 제약 섹터로 또 순환매가 잘 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네이처셀 정고점 부근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3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목요일날 정고점을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뭐 거래대금은 뭐 진현생명과 같이 막 시원하게 막 몇천억씩 터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차트는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에서 충분히 괜찮은 타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좋은 수급이 나왔죠. 목요일날 상승형 음봉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날 바로 3월선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다. 자, 이 종목도 다이렉트로 쭉 무너질 것 같진 않고, 계속 여기서 좀 위아래 변동성 좀 눌림 주면 바로 또 한 번씩 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바이오작, 대부분 바이오작밖에 일단 거래가 들어온 게 없어요. 아마 시장이 안정이 되고 반도체 우리 대장 형님들이 잘 버텨주고 좀 괜찮아지면은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 관련 바이오 제약 치료제 섹터 말고도 그 외에 새로운 테마들이 판이 조금 이제 하나 둘씩 깔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기존에 강했던 이런 섹터에서 좀 놀면서 새로운 테마들이 우후죽순 생기는지 잘 보면서, 만약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별로 없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조금 수급이 도는 정도 수준에서 별 재미없다 그러면은 여전히 시장을 조심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린바이오도 연일 5일선 타고 반등이 잘 나와줬지만, 이번엔 조금 이런 눌림 자리가 주어지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자, 차백신도 이번에는 좀 다른 재료로 올라왔죠. 근데 어쨌든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간 조정, 조금 고가놀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콘텐츠 관련해서 우영우 해서 A스토리가 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자, 요런 눌림 자리에서도 충분히 다시 재차 공략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영우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수급이 들어왔죠. 좀 거래량이 이틀 연속 들어오고 나서 금요일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양음약 패턴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신규 상장주로 조금 최근에 수급이 좋았는데, 자, 금요일은 5일선 깨고 추세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조정에는 나쁘지 않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섹터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마인드로 최근에 조금 빠지면은 좀 지켜봐야 돼요. 바이오니아도 지금 고가놀이가 나와주고 있죠. 요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은 부담이 되니까 약간 이렇게 갭을 좀 메우는 이런 구간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같은 치료제 관련주도 들어왔으니까 함께 또 순환매, 또 조정이 며칠 나오고 순환매로 또 한번 튈 수도 있다. 자, 종목이 은근히 많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목요일날 미국의 노바백스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 금요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런 눌림 자리에서는 좀 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죠. 히마시스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진단키트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진영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치료제 위주로 조금 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휴마시스나 시젠 이런 종목들도 아직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좀 추가적인 눌림을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추가적인 조정을 나와야 좀 눌림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 잘 버텨주는지, 이렇게 11선이 올라오면서 11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기간 조정 잘 버텨주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센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간 조정 잘 버텨주는지, 수젠텍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충분히 좀 이런 눌림자리 줄 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죠. 자, 그 외에도 HLB 종목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 바이오 제약 섹터가 대부분이고,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현대약품처럼 바이오 제약 개별주로도 이렇게 잘 올라왔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죠. 현재 21선 부분까지 나와줬고,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화된 상태고, 요거 단기 지지 라인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꼭 코로나 관련이 아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가 돌 때 수급이 팡팡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또 얌전히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눌림을 공략하시는 분들, 길목에 서서 헌침해 하시는 분들의 전략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종목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매매하기에는 지금 자리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잘 버텨주고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종메디칼도 새롭게 치료제를 좀 엮이면서 올라갔죠. 이게 우후죽순 뭔가 다 같이 움직인다기보다 뭔가 산발적으로 수급이 여기 들어왔다가 저기 들어왔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D큐브도 그렇고 셀루메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정신이 없어요, 시장이. 그죠? 딱 뭔가 바이오제약 섹터라고 하면은 그냥 너도 나도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조금 지금 명확하게 매매할 만한 강한 주도 섹터가 생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코로나 쪽, 치료제 쪽 또는 기타 바이오제약 섹터로 다 몰리고 있고요. 이런 섹터를 좀 수급을 분산시킬 만한 좀 강한 테마가 생기면은 다소 이쪽 부분이 확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새로운 섹터가 테마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이쪽 테마를, 코로나 테마를 봐야 되겠지만, 어느 또 강한 테마에 수급이 확 몰린다면은 기존에 강했던 게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항상 그랬고요. 지금도 이제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당장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계속 치료제 쪽 트레이딩 관점을 보는 게 계속 유효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조금 시장이 좀 숨통이 트여지면서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스권으로만 움직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만 움직여줘도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저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또는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괜찮은 좀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찐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미국장 올랐다고 막 흥분해갖고 시작하자마자 막 돌격 막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 수 없다 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손실을 피하자, 약간 이런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다음 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